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능력 단위라는 것은 능력 단위는 이제 그 소화기의 능력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단위가 바로 능력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용 테스트 해보게 되면 1모형하고 2모형이 있습니다. 1모형하고 2모형. 그래서 1모형에는 이제 소나무나 이제 오리나무로 테스트하는데, 소나무나 오리나무로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오리나무를 이제 144개를 이렇게 차곡차곡 쌉니다. 그럼 그 밑에 이제 그 휘발유 들어가는데 3리터의 휘발유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3리터의 휘발유가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나무를 이렇게 쌉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싸서 이렇게 오리나무가 이제 144개. 요게 이제 1모형이고 요 하나를 태워서 소화기로 불을 끄게 되면 2단위를 소화할 수 있습니다. 2단위. 네, 2단위. 자, 그 다음에 2모형은 이제 똑같은 이건데, 요건 이제 90개입니다. 90개. 네, 90개고, 그 다음에 휘발유는 1.5리터. 이렇게 싸서, 오리나무.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1단위를 할 수 있습니다. 1단위. 네. 그래서 소화기에 이제 불을 붙여놓고, 이 나무에다가 불을 붙여놓고, 소화기로 불을 끄게 되면, 2모형 같은 것은 이제 1단위의 능력, 1모형 같은 것은 이제 2단위의 능력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소형 소화기에 대해서 나왔죠. 소형 소화기. 자, 그러면 소형도 있고 대형도 있잖아요. 네. 소형이 있고, 이제, 대형이 있는데, 자, 소형 소화기는 이제, 최소 능력 단위 1단위 이상, 능력 단위가 이제 1단위 이상, 1단위 이상이고 대형 소화기 미만, 대형 소화기 미만이 이제 소형 소화기가 되겠습니다. 소형 소화기. 자, 그 다음에 대형 소화기는 이제 두 가지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A급하고 이제 B급으로 분류되는데, A급은 이제 10단위 이상, 그다음에 B급은 이제 20단위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소형 소화기와 대형 소화기를 이제 분류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지문에서 보게 되면, 자, 가를 보게 되면 능력 단위가 1단위 이상이면서 대형 소화기 능력 단위 미만인 소화기가 됐죠. 그러면 이제 가번이 답이죠. 요거 소형 소화기에 대한 답이 이제 능력 단위 1단위 이상, 대형 소화기 미만이 이제 소형 소화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화재 안전 기준에 의한 피난 기구가 아닌 것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국가 화재 안전 기준에 보면 이제 피난 기구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보시면은 이제 미끄럼대 피난 기구, 그 다음에 피난 사다리, 피난 사다리도 이제 피난 기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조대도 피난 사다리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는 이제 피난 기구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자, 이외에 뭐가 있겠어요? 피난 기구가? 왕관기. 뭐가 있다고? 왕관기. 네, 왕관기가 있죠. 네. 왕관기가 있습니다. 자, 왕관기가 있고 이보다 좀 간소화된 이제 간이 왕관기가 있죠. 간이 왕관기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공기안전 매트. 네. 공기안전 매트. 그 다음에 또 피난 밧줄도 있죠. 네, 피난 밧줄. 그 다음에 다수인 피난장치. 자,
그럼 또 있지? 승강식 피난기가 있지. 이런 것들이 이제 피난기구에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자, 물분무 소화 설비로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물분무 소화 설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물분무 소화 설비는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하고 이제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는 물의 입자가 좀 크고,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빗물처럼 생겼습니다. 스프링클러에서 입자는 이제 빗물 입자고, 물분무 소화 설비는 이제 안개비 모양. 물 입자가 이제 안개비 모양으로 이렇게 분무되는 것이 이제 물분무 소화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입자를 보게 되면 대략 크기가 0.02에서 한 2.5mm. 이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이 크기. 그래서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것은 이제 적상으로 이렇게 분무를 하는데, 물분무 설비 같은 것은 안개비, 무상이죠. 안개 무자 써서 무상 상태 이렇게 분포되는 것이 이제 물분무 소화 설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안개 모양으로 이렇게 분출을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특성이 더 소화 능력이 더 뛰어난 그러한 설비가 이제 물분무 소화 설비죠. 자, 먼저 가을을 보게 되면 분사된 물은 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열을 흡수하기 쉽다라고 되어 있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스프링클러 물이 이 정도로 커서 적상 상태, 빗물처럼 내린다고 봤을 때, 요거를 같은 크기로 봤을 때, 이렇게 같은 크기로 봤을 때 요거를 잘게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스프링클러는 이렇게 내린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물분무 소화 설비는 요거를 이제 갈게 자른 무상 상태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비가 내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표면적이, 요거는 표면적이 요거 이렇게 되죠. 표면적이 이렇게 되는데, 요것을 이제 잘게 자르게 되면 요 표면적이 무수히 많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표면적이 커지죠. 표면적이 커진다. 표면적이 커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물이라는 게 이제 물을 뿌리게 되면 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주위에 화재가 발생된 열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끌어들일 수가 있죠. 그런 특징이 있는 게 이제 바로 물분무 소화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뭡니까? 물분무 소화 설비의 이제 냉각 소화죠. 냉각 소화가 이렇게 커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원으로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질식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되어 있죠. 자, 불이 여기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이 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안개 모양으로 뿌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뿌리게 되면 이 연소열 때문에 얘가 어떻게 돼? 연소열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되지? 수증기로 바뀌죠. 얘들이 이제 연소열 때문에 이제 수증기로 바뀌게 되면 수증기가 이렇게 덮는다. 수증기가 덮어서 물을 소화시키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이제 질식 소화라 하지. 질식 소화가 이제 뛰어나게 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다음에 다 분사된 물은 정기적인 절연성이 양호하므로 전기 화재에도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을 이제 분류를 하게 되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봉상, 아까 여기 했던 스프링클러 설비에 사용되는 적상, 그 다음에 이제 물분무 소화 설비에 사용되는 이제 무상 상태. 자, 봉상 같은 경우는 이제 물줄기가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고, 적상 상태는 이런 형태로 이제 물이 분모된다는 얘기고, 무상 상태는 무수히 많은 이제 안개 모양으로 이렇게 되는데, 자, 봉상 같은 것에 이제 전기 화재를 하게 되면 이 물을 타고 이렇게 전기가 어떻게 되겠어? 전기를 통하게 돼서 감전의 사고가 있지. 그러나 이제 이걸 무상으로 잘게 자르게 되면 이 간격이 연결된 게 아니고 떨어졌지. 그래서 이제 전기 효과의 이제 절연성을 이제 높이기 때문에 전기 화재에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전기 화재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 라. 분사된 물은 유화층을 형성하여 유류 화재에는 부적당하다라고 있는데, 자, 이건 이제 기름 화재인데, 요렇게 이제 기름 화재에 이제, 여기 이제 불이 나 있는데, 물을 이렇게 무상으로 뿌리게 되면, 요 물하고 요 기름하고 반응이 됩니다. 요 물하고 기름이 반응이 되는데, 요것을 이제, 유화 현상이라 하죠. 유화 현상. 물이 이제, 기름처럼 바뀌게 되는데, 완전히 기름처럼 바뀌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자, 기름은 이제 가연성이잖아요. 기름은 가연성인데, 요 유화 현상으로 바뀌게 되면, 이건 이제 불연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불연성.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화가 되는데, 요것을 이제, 유화 소화라 하죠. 영어로 하게 되면 이제, 이멀전 현상입니다. 이멀전 현상. 예. 자, 그래서 분사된 물이 유화층을 형성해서 유류 화재를 이제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문에서는 뭐라고 돼 있지? 유류 화재는 부적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틀린 답은 이제 라가 되겠다. 네. 다음에 17번. 물 분모 소화 설비에서 제어 밸브의 설치 위치 기준은 돼 있어. 자, 물 분모 소화 설비에 이제 제어 설비가 설치되는데, 요거는 이제 바닥으로부터 이제 0.8m 이상 1.5m 이하. 대부분은 이제 제어 설비가 이제 0.8m 이상 1.5m 이하에 설치되지. 네. 다음에 18번. 자, 분말 소화 설비에서 추감용 가스로 질소가스를 사용할 경우 소화약제 1kg에 대하여 몇 리터 이상의 배관 청소용 질소가스를 가산하여야 하는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좀 문제가 좀 잘못된 내용이야. 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추감용 가스로서 이제 질소가스를 소화약제 1kg당 몇 리터 이상의 이제 배관 청소용 질소가스를 가산하여야 하는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배관 청소용 질소만 가스가 충전되는 게 아니고 분말 소화약제를 분출시킬 수 있는 그런 가스를 충전시켜야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이제 배관용 청소용이기 때문에 좀 내용이 틀렸어. 그래서 배관 청소용을 좀 삭제해주면 옳은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분말 소화 설비에서 추감용 가스로 질소가스를 사용할 경우 소화약제 1kg에 대해서 몇 리터 이상의 질소가스를 가산하여야 하는가가 이제 정확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자, 질소가스를 보게 되면 분말 소화 설비에서 분말을 이제 분출을 시켜야 되는데, 방사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해야 되지. 추갑식하고 가압식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 추갑식과 가압식. 근데 이 추갑식은 말 그대로 이렇게 약재 용기가 있지. 네. 약재 용기에다가 뭐 여기 대부분의 이제 질소 또는 이산화탄소를 이제 추갑식 용기를 쓰는데, 여기 자체 안에다가 이 안에다가 질소 또는 이제 CO2 가스를 이제 추갑하는 방법이 이제 추갑식이 되겠다. 추갑식. 그다음 가압식은 여기에다가 이제 약재 용기가 따로 있어. 약재 용기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가압 용기도 따로 있다. 가압 용기가 따로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배관을 하나 연결하게 되면 이쪽에 화재가 터졌을 때 압력이 가겠지. 물론 요 앞에다가 이제 무슨 뭐 다른 압력 조정 장치 같은 게 다 달려. 예. 그건 생략하고, 결론이 이제 추갑식이냐 가압식이냐 이게 그림으로 따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나타낼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충전하는 약재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질소가스를 할 경우에
질소가스를 했을 때 이제 질소가스를 얼마나 넣게 되느냐. 추가압식하고 이제 가압식하고 이제 틀린다. 그래서 이제 소화약제 이제 1kg당 1kg당 이제 추가압식 같은 것은 질소가스를 몇 리터? 10리터 이상, 10리터 이상을 이제 충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압식 같은 것은 이제 소화약제 1kg당 40리터의 이상의 충전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충전하게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소화가 이제 된다는 얘기지. 추가압식 같은 경우는 이 자체 내에 다 충전을 하기 때문에 양이 좀 적어도 되고, 요거는 오다가 이제 손실될 수도 있잖아. 그 배관상에 이제 요 배관이 길게 되면 배관상에 체류하는 그 가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압력을 보내는 압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질소가스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질소가스로도 이제 충전을 해도 되고, 이산화탄소도 충전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화재 안전 기준에 보게 되면 이제 질소가스 또는 이산화탄소를 이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쓸 경우에는 소화약제 1kg당 소화약제 이제 1kg당 똑같이 이거는 이제 20g이죠. 20g.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가압식도 똑같이 20g이 들어간다. 이산화탄소 같은 것은 이제 방사 압력이 크기 때문에 똑같은 양으로 이렇게 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CO2 같은 것은 이제 청소에 필요한 양을 플러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이제 청소할 수 있는 양을 플러스 시켜서 이렇게 이제 추가압식으로 또는 이제 가압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청소용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그 분말 소화 설비 같은 것은 이제 뭐죠? 약재가 이제 고체죠. 고체 분말 가루입니다. 고체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이제 방사가 되게 되면 이제 밸브나 이런 배관 같은데 아니면 이렇게 배관이 가다가 휘어진 곳 이런 곳에 체류할 수가 있죠. 고체이기 때문에 체류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소화가 끝난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게 되면 고체 분말 가루이기 때문에 수분을 이렇게 빨아들이죠. 수분을 빨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응고가 되죠. 굳죠. 굳게 되면 실제 다음에 사용할 때 그러한 그 굳은 것들이 밸브나 배관을 이제 폐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분말 소화 설비는 이제 한번 쓰게 되면 반드시 배관, 밸브나 장비 등을 반드시 청소를 해줘야 된다. 청소를. 자, 그러면 이제 18번의 답은 이제 추가압력 가스이기 때문에 10리터지. 10리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표준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감도 특성에 의한 분류 중에서 조기 반응에 따른 스프링클러 헤드의 반응시간 지수로 적합한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반응시간 지수라는 게 있는데, 리스폰스 타임 인덱스에서 RTI랍니다. RTI. 자, 우리가 이제 스프링클러 헤드 같은 것은, 자, 중요한 것은, 스프링클러 헤드가, 감도가 있어야 돼. 감도가 좋아야 된다. 감도, 그 다음에 이제 반응 시간 지수하고 이제 관련이 있지. 예. 자, 감도가 좋다는 얘기는 이제, 그 느낌을 빨리 받아야 된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헤드에 보게 되면 이제, 요 감열 방법에 따라서, 이제 감열이 있는데, 그 열을 감지를 해야 되는데, 열을 감지하는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되지. 퓨지블 링크하고 유리 벌브 또는 뭐 유리를 뭐 글라스로 하니까 글라스 벌브형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감열을 이제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감열의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면 스프링클러 헤드는 퓨지 블링크하고 이제 글라스 발브용으로 이렇게 분류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감도를 측정하려면은 이 감열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감열부를 따라서 그런 시간이 바로 이제 반응 시간 지수지. 그래서 반응 시간 지수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온도하고 그 다음에 기류 속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반응 시간 지수는 우리가 감열체의 시간 상수하고 이제 기류 속도와 관련이 있는데 RTI는 이제 어떻게 구합니까? RTI는 감마의 루트 V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마가 이제 감열 시간 상수죠. 시간 상수고 요 V는 뭡니까? 기류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반응 시간에 따라서 RTI 값에 따라서 이제 요 헤드를 분류하는데 요거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한다.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표준형 있죠. 표준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특급형. 세 번째 이제 조기 반응형.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 자, 그래서 표준형 같은 경우는 이제 RTI 값을 구분을 하게 되면 표준형 같은 것은 이제 RTI 값이 80 초과에서 이제 350 이하가 된다. 350 이하. 그 다음에 이제 특급형 같은 것은 어떻다? 특급형 같은 것은 이제 50 초과 80 이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기 반응형 같은 것은 이제 50 이하. 50 이하. 결론은 뭐야? RTI 값이 적으면 적을수록 감열 반응이 이제 빠르다는 얘기지. 빨리 발응을 해서 헤드가 이제 개방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 그래서 조기 반응형 같은 것은 예를 들면 화재 하중이 크게 되면 화재가 크게 되면 부력에 의해서 기류 속도가 상당히 크지. 화재가 큰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부력이 커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부력이 커서 기류 속도가 상당히 큰데 이런 것들은 뭐 일반적으로 이런 걸 쓰더라도 무난히 헤드가 빨리 터지니까 감도를 빨리 받아서 작동하니까 별 문제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조기 반응형 같은 것은 이제 뭡니까? 화재 하중이 상당히 큰데 예를 들면 이제 레크식 창고 같은데 물건을 상당히 많이 보관하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순식간에 화재가 확산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기류가 좀 낮더라도 아니면 이제 이 감열체 온도가 좀 낮더라도 빨리 반응을 해서 조기에 이제 반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제 뭡니까? 조기 반응형 헤드가 되겠지. 자, 여기에서 이제 표준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감도 특성에 의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얼마가 되겠습니까? 감도 특성에 의해서 조기 반응형이라 했지. 조기 반응형. 그래서 조기 반응형이기 때문에 이제 답이 50 이하가 되겠다. 50 이하. 자, 그 다음에 20번. 자, 예상 제형 구역의 바닥 면적이 450 스퀘어미터이고 예상 제형 구역이 직경 40m인 원의 범위를 초과하는 거실의 배출기 최저 풍량은 시간당 몇 큐빅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되어 있지. 자, 이거는 이제 제연 설비에 대한 문제지. 제연 설비. 제연 설비는 이제 영어로 스모크 컨트롤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제어하는 설비가 제연 설비라 했죠. 자, 이제 제연 설비는 이제 먼저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뭐가 생깁니까? 연소 생성물이 생성되죠. 예. 그래서 연소 생성물이 생성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뭡니까? 연기라든지 예. 그 다음에 뭐 유해 성분, 유해 성분의 이제 가스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유해 성분의 가스들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연기나 유해가스 성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피해를 입힐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연기나 유해 성분들을 이제 적절하게 이제 제거 또는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제연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이제 처리하는 방법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분류합니다. 그래서 방연, 하나는 이제 방연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이제 배연. 이렇게 방연과 이제 배연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연 같은 것은 요렇게 보면 되지. 요러한 큰 실이 있습니다. 큰 실이 있는데, 자, 여기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여기서 화재가 발생했으면 이제, 부르기에서 연기 같은 게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렇게 타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이쪽으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쪽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동을 이제, 제어하는 것이 이제 바로, 방연 쪽이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이런 데다가 천정에다가 이제 요렇게 이제 제연 경계벽을 설치합니다. 요걸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제연 경계벽이라 하죠. 제연 경계벽.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기가 발생하더라도 여기까지 찰 때까지는 이제 이쪽에 연기가 체류를 해서 이쪽으로 유동이 되지 않게끔 이런 거 하는 것이 이제 바로 방연이 되겠습니다. 방연. 그래서 이제 제연 경계벽 폭은 제연 경계벽 폭이라는 것은 요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우리는 제연 경계벽 폭이란다. 제연 경계벽 폭. 그래서 제연 경계벽 폭은 600mm 이상 600mm 이상을 유지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바닥에서 여기까지를 우리는 이제 전문 용어로 제연 쪽에서는 이제 수직거리라고 합니다. 수직거리. 그래서 수직거리는 몇 미터 이내? 2m 이내. 2m 이내로 해야 된다. 2m 이내. 2m 이내. 요게 이제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방연. 물론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방연 개념을 이해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방연에 대한 개념을 이제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연 같은 것은 뭡니까? 배연 같은 것은 이제, 일종의 이제 화재를 발생되면, 요런 곳에다가 이제 뭡니까? 창문을 하나 설치한다. 예를 들면, 위에다가. 창문을 설치한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이 창문을 자동적으로 개방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개방을 하게 되면, 연기가 어떻게 되겠어? 연기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빠져나가겠지. 요렇게 이제 자연적으로 배출시키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배출기를 설치를 해서 이걸 빨아내게 되면 이제 연기가 배출되겠지. 예,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이제 배연이다. 배연. 그래서 배연은 연기를 강제적으로 빼내든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빼내든지 이러한 방법들을 이제 배연. 그다음 방연은 뭐야? 연기가 이제 다른 쪽으로 유도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방연이 되겠다. 방연. 자, 제연 설비가 이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자, 우리 문제에서는 지금 이제 바닥 면적에 따라서 이제
배출기 기준을 준 거야. 배출기 기준. 여기 방금 나왔는데, 요 배출기. 여기서 이제, 요 배출기의 배출량을 이제, 어떻게 하나. 그 양을 기준으로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배출량을 주는데 이제 바닥 면적으로 우리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분류할 수 있는데, 바닥 면적이 이제 400스퀘어미터 미만. 미만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바닥 면적이 이제 400스퀘어미터 초과, 이상이지, 이상. 예. 이상일 때.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자, 일단 우리 문제에서는 바닥 면적이 얼마로 되어 있어? 바닥 면적이 450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여기에 400스퀘어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된다. 자, 그러면 바닥 면적이 이제 400스퀘어미터 미만일 때 그럼 배출량은 얼마냐? 배출량을 이제 얼마로 해야 될까? 그래서 최소 기준이 있어. 400스퀘어 미만 같은 것은 이제 바닥 면적당, 원칙은 이거지. 바닥 1제곱미터당 1큐빅미터 퍼 민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1큐빅미터 퍼 민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요거를 시간당으로 하게 되면 여기 얼마야? 60큐빅미터 퍼 아워가 되겠지. 시간당으로 하게 되면 분당이 1큐빅미터 퍼 민이기 때문에 60을 곱해주면 시간당으로 하게 되면 이제 60큐빅미터 퍼 아워지. 그런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요 기준에서는 400스퀘어 미만에서는 이제 최소 배출량 줬다. 그래서 최소 배출량이 얼마냐? 5,000입니다. 5,000. 시간당 5,000큐빅미터 퍼 아워 이상으로 해라. 요게 최소 기준이야. 최소 기준. 요걸로 하게 되면 최소가 바닥 면적 1제곱미터 하게 되면 얼마야? 60큐빅미터 아워지. 예? 그런데 어떻든 간에 작더라도 어떻든 간에 최소 풍량은 5,000 큐빅미터 퍼 아워의 풍량을 줘야 된다. 이게 최소 기준이야. 그럼 요거를 이제 면적으로 환산해 보면 알 수가 있지. 면적으로. 요게 1m 제곱당 60이니까 요 60으로 나누게 되면 면적이 나오겠지. 면적이. 아마 계산해 보면은 이제 83. 얼마 3m 제곱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 이하 83.3m 제곱 이 이하는 무조건 5,000 큐빅미터 아워의 풍량을 줘야 된다. 이 이상일 때는 요것대로 계산하면 되지. 예를 들면 85다. 85 같은 경우는 이제 요 60을 곱하게 되면 풍량을 바로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바닥 면적이 이제 400스퀘어 미만일 때는 최소 풍량이 있다. 최소 풍량. 요 기준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바닥 면적 이제 400스퀘어미터 이상일 때는 요거는 또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원으로 이제 직경으로 이제 40m 미만, 40m 이하, 40m 미만이죠. 미만. 40m 미만이고, 그 다음에 직경 40m 이상 있다. 자, 예를 들면 똑같은 면적이라 하더라도 40m 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고, 똑같은 면적이라 하더라도 40m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요거를 직사각형 형태, 장방형으로 이렇게 늘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40m 범위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를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해놓은 거지. 그래서 40m 원에 들어갈 경우하고 40m 안 들어갈 경우를 이제 풍량을 기준을 줬다. 그래서 40m를 이제 안에 들어갈 때는 최소 풍량이 이제 4만
최소 풍량. 40m 원 안에 들어갈 때는 이제 최소 풍량이 이제 4만 큐빅미터 per hour 이상. 그럼 40m를 이제 이상 될 경우는 이제 이것보다 풍량을 좀 더 줬어. 5천 정도 더 줬습니다. 그래서 4만 5천. 자, 요 기준이 최소의 기준입니다. 최소 기준. 자, 요때는 우리가 아까 수직거리 있었지? 요 수직거리가 2m 이내일 때야. 2m 이내 또는 2m 이하. 이하일 때는 요 풍량대로 주면 돼. 요 풍량대로. 그런데 여기가 좀 높아서 아니면 부득이하게 요 수직거리를 2m를 초과할 수도 있겠지. 우리 법상으로 뭐 딱 무조건 2m 이내에 설치하지 말라 그런 규정은 없고, 만약에 2m를 초과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절을 하게끔 돼 있어. 그래서 기준이 이제 여기에 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지. 그래서 이제 요 수직거리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돼. 수직거리. 자, 수직거리에 따라서 이제 2m 이하가 있고, 그 다음에 2m를 초과하고 2.5m 이하. 자, 그 다음에 이제 2.5m를 초과하고 3m 이하. 그 다음에 3m 초과. 자, 요렇게 따라서 이제 수직거리에 따라서 요렇게 이제 구분을 했어. 구분. 자, 그러면 2m 이하는 요 기준이잖아. 요게 이제 2m 이하의 기준이기 때문에 4만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대로 2m 이하는 얼마야? 배출량이 이제 결국은 4만이 된다. 4만. 4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증가를 시키는데 5천씩 증가시켜. 5천. 근데 맨 마지막에 또 틀리지. 자, 5천 증가시키면 4만 5천이고, 그 다음 5천 증가시키면 5만. 5천 증가시키다가 맨 마지막에는 만을 증가시킨다. 만. 그래서 6만이다. 6만. 자, 어떻든 간에 기본 기준은 요거다. 2m 우리가 수직거리를 제형 경계법은 600 이상을 주게끔 돼 있고, 수직거리는 2m 이내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최소 기준은 요거다. 최소 기준. 자, 요거지. 요거 최소 기준.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수직거리를 이제 조정을 할 것 같으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5천 만 이렇게 증가시키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40m 이상일 경우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거 똑같다. 수직거리 그대로 내려와서, 그러면 기준이 얼마란 얘기야? 4만 5천이 기준이다. 그래서 여기도 4만 5천이 기준이다. 4만 5천. 여기서 똑같이 마찬가지 5천 만이야. 그러면 이제 5만 5천 6만 5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다. 5천 만. 그래서 기준이 40m 미만 안에 들어가고 수직거리가 2m일 때는 기준이 4만이다. 그래, 여러분들은 4만하고 4만 5천만 기억하면 돼.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좀 어렵지만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이제 기준을 기억을 하게 되면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최소한 이것까지는 기억해야 된다. 2m 이하일 때 40m 미만에 4만, 그 다음에 2m 이하에 40m 이상이고 그때 4만 5천이다. 자, 그러면 20번에서는 4만 5천, 450 바닥 면적이 450 이상이니까 이 부분이지. 이 부분은 아니다. 이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이다. 이 부분일 때는 최소가 이제 5천. 최소가 5천이다. 그 다음에 이제 45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직경이 40m인 원의 범위를 초과한다 했지. 초과한다기 때문에 이 부분이지. 이 부분. 자, 이 부분인 상태에서 최저 풍량은 결국 뭐야? 수직거리를 기본적으로 수직거리가 2m 이내라는 얘기야.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면 4만 5천이 답이 되겠지. 그래서 답은 이제 다 4만 5천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문제를 풀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